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학원에서 한국사 가르치는 박지우 강사입니다. 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사를 아직 끝내지 않아서 불안한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N수생, 수험생들이 많이 불안감에 떨고 있을 텐데요. 아마 이번에 9월 모의평가를 보면서 이제는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주변에서 쉽다는데 한국사를 꼭 해야 되나? 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왜 한국사를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파이널이고요. 이제 수능을 앞두고 단 한 번 남아있는 특강입니다. 지금 한국사를 아직까지 안 끝냈다는 학생들은 계속 그 불안감을 가지고선 갈 거예요. 언젠가는 한국사 한 번을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아예 공부를 안 하고서는 우리가 이제 불안하단 말이죠. 근데 한국사가 9월 달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쉽게 나왔는데 이 기조로 갔을 때는 수능에서는 약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 수능이 한국사가 너무 쉬워가지고 1, 2등급이 전체 비율에서 5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언제냐면 작년 말고 재작년 한국사가 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9월 평가원에서 학생들 완전 방심시키고 수능에서 너무 어려워져 버리니까 3등급, 4등급이 안 된 친구들은 아예 수시 원서를 썼던 거를 한국사 때문에 보러 가지 못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지금 한국사가 9월 달에 쉬웠다고 해서 나 공부 안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오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파이널 특강을 준비하게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사를 총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어머님들께서도 우리 자녀분들을 이번 한 번쯤은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한국사 혼자서 하면 돼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한국사 교과서 보시면요 4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 사탐 교과서의 딱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걸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뿐만 아니라 학생이 그거를 보면서도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덜 중요한지 그 강약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저랑 수업을 들으면서 딱 4시간 동안 전범위에서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건지 딱딱딱 하고 가면 효율성도 좋고요. 그리고 정말 실제로 시험 문제 딱 보면 선생님이 얘기한 거 다 나왔네? 이걸 학생들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압축적으로 빈출 주제만을 모아놨기 때문에 정말 엑기스 특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에서 어쨌든 문이과 필수 과목입니다. 문과는 3등급, 이과는 4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죠. 사실 뭐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특강 때 6주, 4주 이렇게 가지만 이번엔 단 4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10월 3일 개천 전날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우리 한국사가 전근대사, 근현대사 따로따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번 한 번에 전제 전범위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특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강 대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에서 안정적인 1등급 그리고 만점을 원하는 학생. 한 번 특강으로 만점이 나올까요? 네,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만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저랑 파이널 특강을 들을 때 두 부류예요. 지금까지 아예 안 했거나 아니면 했는데 이제 파이널 총정리하는 친구들. 두 부류 모두 다 수강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분명히 이 특강 들으면 만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이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준 점수라고 하죠. 3등급 이내까지는 받을 수 있는 특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저랑 4시간 동안 볼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능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평가원이 좋아하는 주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다른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냈던 주제는 조금 피해서 좀 지역적인 부분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다 보니까 중요한 개념은 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그렇게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출제가 되겠다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부분들. 그거 제가 이번에 강조한 게 9월 평가원에도 똑같이 균형법 같은 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런 특강에는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주제들을 총 21가지를 선별했는데 크게 21가지라는 주제인 거지 한 가지 주제 안에서 저랑 최소 5개에서 10개 이상의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학생이 4시간 수업을 듣고 100개 그 넘게는 150개까지의 개념을 충분히 습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20문제 충분히 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 놓는데 주제 12번째입니다. 붕당 정치의 전개라고 하면 딱 하나의 붕당 정치 전개이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산군, 중종, 명종, 선조, 광해군부터 쭉 시작해서 세도 정치 있는 순종, 헌종, 철종까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말 조선 후기의 왕들을 이 주제 안에서 다 배우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붕당 정치 하나라는 주제지만 이 안에서 10개 넘는 개념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들 다 정리해놨고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공략법 같은 것도 다 학생들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시험장 가서 이런 키워드들 선생님이랑 배웠었는데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바로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개념 완성만 하면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봤을 때 조금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저랑 수업 시간에 3시간 동안은 개념 완성을 할 거고요. 1시간 동안은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문제풀이에 실제로 적용하는 그런 연습까지 해볼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도 있을 것이고 출제될 수 있는 예상 문제를 풀이하면서 학생들이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복습하면서 적용하는 그런 시간까지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3일 개천절에는요. 모든 학생들에게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 2회분을 무료로 다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해설지까지 되어 있고 학생들한테 추가적으로 남아서 질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따로 스카이에듀 사이트에 들어와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경로까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사후 관리까지도 된다라는 거 어머님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3일 특강은 서율학원에 여기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